9살 딸과 오랜만에 주말 데이트를 하게 된 심 씨.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려는데 아이가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을 한번 열어본 아이는 지갑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시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지갑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서 지갑을 찾고 사례금을 받으면 맛있는 치킨을 사 먹자며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는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갑 주인이 지갑에 30만 원이 있었다고 했다며 혹시 돈을 가져갔냐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에 당황한 심 씨. 게다가 착한 일을 했다며 기뻐했던 아이는 도둑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결국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심 씨는 절도범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저희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사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빠가 이제 딸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갖다가 정말 분위기 좋게 잘 가다가 또 좋은 일도 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일 하는지 두 사람 다 직장이 있는데 주말에 또 나와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주말이면 그 뭐 독방육아라고 하죠. 혼자 이 아이를 보호해서 챙겨 쓰는데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대형 쇼핑몰에 아이와 함께 이 뭐 주말 데이트를 나간 겁니다. 엄마한테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거짓말을 한 거죠. 서점에서 동화책 읽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기 예. 아빠들은 이제 또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락실 데려가서 신나게 논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다가 식당의 테이블 바닥에서 지갑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지갑에는 사실 비어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쟁점이 진짜 비어 있었느냐잖아요. 네, 아이가 먼저 주웠을 때 지갑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서 그냥 여기 놓으면 가져가지 않을까 하면서 아이는 그냥 내려놨었다고 해요. 근데 지갑을 확인했는데 뭐 현금은 없었고 각종 신용카드와 신분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 지갑 자체가 좀 비싼 명품이라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가뜩이나 이제 뭐 일기를 뭘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거를 아이가 한번 이렇게 찾아주는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일기로 쓰자 이러면서 경찰서로 갔었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은 어렸을 때 지갑 주워본 적 있으시죠? 방송 처음으로 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최초 고백, 충격 고백.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지갑보다는 돈을 주워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몇 살 그때는 때요? 조금 어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시 공부할 죄송할 때 것까지야. 예. 줬는데 이제 사실은 법을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 잘 생각하고 해요. 잘 생각하고 박 변호사. 나쁘게 하여튼 했던 기억이 나는 시간 많이 지난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큰 뭐 돈은 어떻게 아닙니다. 하셨길래? 큰 돈 아닙니다. 아, 그냥 쓰셨어요? 인마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처음으로 방송에 지금 공소시효는 지난 거죠? 훨씬 지났죠? 훨씬 지났죠. 예.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마지막 방송. 몇천 원인데 뭐. 아, 몇천 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끝으로. 예. 자, 그런데 팀장님, 근데 진짜 그 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요즘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죽게 되면,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 있는 돈, 솔직히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얼마나 없죠. 돼요. 네. 거기 있는 무슨 증, 뭐 막 이거 다시 재발급받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지갑을 주운 분이 거기를 보게 되면 신분증하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가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카드는 카드사 일일이 해서 빨리 막아야 되죠. 못 쓰게.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서 신고를 잘 한 상황인데 또 그리고 개인정보가 요즘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주면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혹시 옛날에 소매치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예.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뺀 다음에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이분은 그것보다는 이 잃어버리신 분이 피해를 당할까봐 좋은 뜻으로 이 신분증을 경찰서에 제출을 한 거죠. 야, 그런데 이제 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행을 그 자체의 어떤 선행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주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살해를 좀 하겠지. 실제로 유실물법이라는 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이 보상금으로 한 5에서 20%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명품 지갑이라면 그 명품 지갑이 뭐 수십만 원 한다면 최소한 몇만 원 받을 수 있고 정말로 그 몇만 원이 이제 온다 그러면 딸하고 같이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에서 전화 오는 거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들떠 있었는데 다른 전화가 왔겠죠. 네. 아, 양 변호사님도 어렸을 때 뭐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워준 적도 있고 주워서 찾았다가 찾아들여서 돈을 좀 받은 기억도 있고 아우, 진짜요? 그렇습니다. 저는 꽤 많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음이어서 부도날 수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주워준 분이 그때 한 10만 원이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어음이었는데 우와. 1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아니, 어차피 어음이라 저는 학생이었는데 뭐 많이 찍혔긴 했는데 그걸 뭐 어디로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찾아드렸더니 한 1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좀 적다. 그럼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되게 약 오르더라고요. 20%까지 받고 있었으면 적어도 5%에서 20%인데 200만 원까지 예.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이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음이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분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고마운 거죠, 주셨으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아유, 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걸 받을 뭐 그런 게 그렇죠. 들려야 되는데 자, 전화가 오니까 아빠 입장에서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딸 있는 데서 스피커폰을 탁 튼 겁니다. 탁 틀면서 아, 여보세요. 예, 우리 주워준 사람입니다. 하니까 경찰에서 그 지갑 그 친구한테 하신 분 맞죠? 라고 하면서 조사 좀 받으러 오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조사는 무슨 조사요? 하니까 돈이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갑 안에 돈이 없다. 그 지갑 안에 돈을 가져간 거 아니냐. 만약에 그것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사받으러 오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도 옆에 있었는데 딸이 죽은 거잖아요. 딸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파처럼 아이도 울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양 변호사님 이건 진짜 저는 이게 아까 처음에 사연 소개할 때 실제 나온 내용을 조금 각색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 소개할 때 이 부분을 각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있죠. 이걸 분실한 사람이 강력하게 내가 여기 돈이 들어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면 경찰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얘기를 듣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 나와라고 하는 건 그건 민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건 반장에서 각색을 하느라고 이렇게 사연이 들어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니 팀장님 진짜 저도 예전에 뭐 기사 쓴 것 때문에 약간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없네요. 아니 출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종로 경찰서를 갔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막 뭐 이렇게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형사님 앞에서 형사님이 오히려 기자님 뭐 별거 아니니까 뭐 마음 뭐 편히 먹으세요. 그런데 세상이 막 엄청 긴장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고 보면은 감사장을 준다든지 포상금 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조사 받으라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서 가시는 분들이 99%가 나쁜 일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좋은 일 오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그 아빠가 심려가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고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잠깐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보시겠어요 하지 예. 뭐 잊어버렸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왜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상황인데 각색을 좀 약간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좋은 일 하신 분한테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럴 분은 없고 혹시 지갑에 돈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깐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팀장님 방금 똑같이 그렇게 되게 상냥하게 상냥하겠죠. 이렇게 뭐 조사를 받으러 오시오. 이렇게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경찰관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근데 팀장님은 아무리 상냥하게 말씀하셔도 그렇습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주운 지갑을 돌려줬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부녀.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진짜 저도
지난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 길에서 주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데요. 길이 아닌 식당. 식당은 그 식당 주인의 점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식당에서나 뭐 당구장에서 이런 걸 주었을 때는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절도죄는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아이하고 좀 아버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가져갔다는 게 입증되고 하면 그 처벌이 되는 거고 정말 지갑 그대로 들었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심은 받을 수 있고 혐의점은 들 수가 있지만 처벌받는 상황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주인의 말. 아니 그러면은 그 지갑 안에 30만 원이 있었다는 거는 지갑 주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갑 주인이 있었고 거기서 나가서 지갑을 주었다라고 가져온 사람에게 뭔가 수상적인 정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봤더니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라도 있어야지 다짜고짜 내 집에 저 30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는 안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그런 게 걱정되시거나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저런데 이제 CCTV 같은 데 요즘 되게 많잖아요. 주웠을 때 바로 한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히세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있을 문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갑도 지갑이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휴대전화 같은 거 돌려주려고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 우리나라 IT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돌려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 약속 같은 게 있어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가서 추적이 들어가 버리면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잡혀버립니다. 휴대전화는. 그래서 한두 시간 뒤에 잠깐 약속 있으니까 일 보고 뭐 경찰서 가져가야지 하는 순간에 도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팀장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네. 아니 진짜 제가 만약에 오늘 회사에 오다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딱 주웠죠.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좀 나중에 갖다 줘야지. 일단 들고 네. 이렇게 하다가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에 이 상암 지구대에 갖다 줘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그럼 제가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간이 뭐 날짜가 정해진 아니기 때문에 직시란 말은 없거든요. 빨리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정을 보고 간다고 처벌하진 않고 만약에 지갑이 떨어졌으면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옆에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옆에 분 보는 데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지갑을 떨어졌으면 사진 한 방 저 휴대폰을 찍으세요. 그리고 벌려서 한 방 더 찍으세요. 확실하거든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감사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